안녕하세요. 눈부심 관해수공업의 눈부심입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읽어보려고 가져온 책은 유시민 작가의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입니다. 좀 다양하게 책을 좀 준비하고 싶어가지고 과학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사놓고 안 읽은 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책을 뭐 다 보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과학 쪽 책을 읽은 지 한 5, 6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수포자처럼 과포자거든요, 제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물리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상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물리를 배우면서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5, 6년 전에 제가 애니어그램이라는 걸 알게 되고 애니어그램 수련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내가 안 해봤던 걸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해봤던 게 뭐가 있지? 했더니 그 즈음에 이제 생각났던 게 제가 과학을 싫어하고 과학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 저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어떡하지? 그냥 할게요. 네, 집에는 다 이런 소리 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과학책을 한두 개씩 사기 시작했어요. 제가 뭔가 기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고대의 뭐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고대부터 사람들은 뭘 하고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제가 그 5, 6년 전에 과학 관련 서적들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건 그런 거예요. 음, 어쩌면 현대의 과학은 그 고대부터 있어 왔던 사람들의 궁금증,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발견했던 어떤 무엇, 그게 이제 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과 무엇을 섞었더니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 하는 실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연금술은 결국 화학이 된 거고, 별을 보던 점성학은 천문학이 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왜 이런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까라고 하는 철학적 사고들이 결국에는 물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생물학은 굉장히 많죠. 그게 이제 연금술에서 비롯된 것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녀들이 뭐 이렇게 마녀 스프 끓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건 뭐 화학일 수도 있지만 생물학일 수도 있죠. 약초를 캐고 막 이랬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들의 그 고대의 사람들이 하던 것들의 증명이다. 과학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유시민 작가님이 이 책을 내더군요. 이게 작년에 나왔나요? 작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책이 2023년에 나왔군요. 재작년에 나왔군요. 네. 유시민 작가님이 그 즈음에 이제 책을 내고 굉장히 많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셔서 본인의 책을 설명하시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 책을 설명하는 채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이 직접 출연하신 것도 있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느낌들을 이야기한 그런 유튜버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뭐가 있냐면 남들이 다 읽는 책 있잖아요. 그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한꺼번에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팔리고 막 이런 책들을 제가 읽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 책을 사긴 샀는데 안 본 거죠. 그리고 뭔가 내용을 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 더는
제가 이제 유시민 작가를 부러워하나 봐요. 되게 많이. 저는 기본적으로 뭘 되게 많이 아는 사람은 부러워하는데, 이분은 사실 한 분야만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좀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잠깐 적혀 있긴 한데,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쓰시기도 하시고, 제가 유시민 작가의 책을 제일 먼저 읽었던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읽었던 거꾸로 읽는 세계사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 내신 책을 단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러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뭘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유시민 작가랑 저를 비교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예. 그리고 사실 그 후에 책을 산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책은 왠지 그냥 한번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 거였는데 안 읽었죠. 그런 걸 두고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홍대병이라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네. 이 책은 약간 그런 책입니다. 과학에 대한 어떤 입문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열람 목록이 있는 책, 그리고 그것에 대한 뭐 되게 다방면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자신의 시선을 담은 책이죠. 제가 또 어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팩트가 있으면 그 팩트를 보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로 결정짓는 걸 좋아하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는 어떤 팩트는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사실 이런 책들은 안 사고 안 보는데, 샀다니요? 네. 아마도 이 책은 여러분들 중에서 읽으신 분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가져온 이유는 안 읽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서입니다. 저처럼요. 예. 서문, 과학 공부의 즐거움. 유튜브 도서 비평 방송 알릴레오 북스로 책을 만들자는 제안을 받았다. 영상을 문자 텍스트로 바꾸는 게 의미가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망설이는데 누가 말했다. 그건 재미없을 것 같고 과학책 읽은 이야기가 낫지 않을까? 과학책 제법 읽었잖아.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어때? 연인으로 아내로 40년 동안 나를 가까이서 본 사람, 수학사를 전공한 한경혜 박사는 그렇게 이 책의 기획자로 나섰다. 초고 전체를 읽고 비판적 조언을 주었으며 6장은 특별히 꼼꼼하게 검토해 선을 넘지 않게 단속했다. 책을 함께 썼다고 해도 되리라 생각한다. 나는 글 쓰는 문과 남자다. 역사부터 경제, 정치, 독서, 여행, 글쓰기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글을 썼지만 인문학의 영역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인문학은 인간과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다른 설명이 없는 한 이 책에서 인문학은 사회과학을 포함한다. 과학은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칸트, 헤겔, 마르크스, 밀, 까뮤, 포퍼의 철학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으면서 갈릴레이, 뉴턴, 다윈,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같은 과학자는 이름 말고는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이 불편했다. 인문학만 공부해서는 온전한 교양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과학책을 읽기 시작했다. 뭐 과학자들도 그렇지만 저는 앞에 있는 철학자들도 사실 뭐 이름만 아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과학 고전이나 최신 논문이 아니라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나처럼 무지한 독자를 위해 쓴 교양서를 읽었으니 제대로 공부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정도만 해도 달라진 게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공부가 무엇인지 서로 이해했다. 공부는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인간과 사회와
생명과 우주를 이해하는 일이다. 공부를 온전하게 하려면 당연히 과학을 알아야 한다. 나는 인문학을 공부했지만 나 자신을 안다거나 세상을 이해했다는 자신감을 얻지 못했다. 과학을 공부하고서야 이유를 알았다. 내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존재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내가 누구이고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했다.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인간의 행위와 사회의 역사를 해석했다.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마터면 더 교만한 사람이 될 뻔했다. 기껏해야 과학 교양서였지만 꾸준히 읽으니 배운 게 없지는 않았다. 기대하지 않았던 재미를 느꼈다. 때로는 짜릿한 지적 자극과 따뜻한 감동을 받았다. 과학 공부가 그런 맛이 있는 줄은 몰랐다. 먹는 것은 몸이 되고 읽는 것은 생각이 된다. 나는 여러 면에서 달라졌다.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졌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 덜 무섭다. 인간과 세상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품지 않으려고 애쓴다. 어떤 문제에 대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따져본다. 인문학의 본질을 다르게 이해한다. 오래 알았던 역사 이론에 대한 평가를 바꾸었고 난해하기로 악명 높은 책을 쓴 철학자를 존경하게 되었다. 꽃과 풀과 나무와 별에 감정을 이입한다. 오로지 과학 공부 덕은 아니겠지만 과학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만큼 달라지진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책을 썼다.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는 과학 교양서가 아니다. 나는 중요한 과학의 사실과 이론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할 능력이 없다. 내가 흥미롭게 본 사실, 내게 지적 자극과 정서적 감동을 준 이론, 인간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내 생각을 교정해준 정보를 골라 나름의 해석을 얹었을 뿐이다. 과학을 소재로 한 인문학 잡담이라 하면 될 듯하다. 과학자가 읽으면 이렇게까지 말하며 웃을지 모른다. 이런 게 신기하다고? 감동까지 받았다고? 문과들은 참. 과학 공부를 하고 싶은 독자는 훌륭한 과학 교양서를 읽으시기 바란다. 코스모스, 원더풀 사이언스, 엔드 오브 타임, 이기적 유전자, 파인만의 6가지 물리 이야기, 원소의 왕국, E는 MC 제곱.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김상욱의 양자 공부, 과학 콘서트 같은 책이다. 저자들은 대부분 이과지만 인간의 언어로 과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각주를 눈여겨보시기를 당부한다. 내게 특별한 의미와 감동을 준 과학책은 짧은 소감을 적었다. 꼭 말하고 싶지만 본문에 넣기 어려운 정보도 각주에 담았다. 본문에 방정식을 몇 개 쓴 사정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면 좋겠다.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꼭 필요해서 넣었다. 알아두면 좋고 그리 어렵지도 않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보면 된다. 지면을 아끼려고 원소 주기율표 말고는 그림이나 사진을 쓰지 않았다. 텍스트만으로 느낌이 확실하게 오지 않을 때는 검색 엔진을 가동해 관련 이미지와 영상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가르침을 준 과학자와 과학 커뮤니케이터 선생님들께 존경심을 담아 인사드린다. 책을 쓰면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뉴턴, 다윈, 패러데이, 맥스웰, 플랑크,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아인슈타인, 파인만을 비롯해 과학사에 뚜렷한 지성의 각인을 남긴 과학자를 만났다. 내 책 서문에 과학자의 이름을 열거하는 날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한 적이 없는데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그런 일이 생겼다. 인용한 모든 책의 저자와 번역자들께 감사드린다. 얼굴을 맞대고 대화한 적이 있는 과학자들, 특히 인문학이 과학을 껴안게 하려고 오랜 세월 애써오신 최재천 선생과 방송 촬영이 아니었다면 그토록 긴 시간을 함께 보냈을 리 없는 김상욱, 정재승 교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과학자라 생각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탁월한 연구 능력을 지닌 과학자와 열정 넘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많다.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며 배울 기회가 있었던 과학자가 그분들이었기에 하는 말이다. 과학은 지식의 집합이 아니라 인간과 생명과 자연과 우주를 대하는 태도이며 문과인 나도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께 배웠다. 어찌 고맙지 아니한가. 젊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건투를 빌며 2023년 6월 유시민. 역시 정말 잘 쓰시네요.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톡톡톡톡 되게 잘 들어오지 않나요? 막 아는 게 많아서 사실 막 어려운 말을 쓸 수도 있는데 별로 그렇지도 않고요. 네, 뭔가 이 책이 되게 기대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바보를 겨우 면한 자의 무모한 도전. 나는 문과들과 어울려 살았다. 아는 과학자가 없어서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지 못했다. 우연히 마주친 과학 교양서를 닥치는 대로 읽었다. 인생을 닥치는 대로 살았는데 독서라고 달랐겠는가. 뇌과학부터 물리학, 생물학, 화학, 수학, 천문학, 양자역학까지 분야와 저자를 가리지 않았다. 지나고 보니 나쁘진 않았다. 자연과 우주의 모든 것은 얽혀있다. 책 읽는 순서가 뭐 중요하겠는가. 하지만 과학 공부 이야기를 남한테 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없다. 나 같은 문과 독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과학과 인문학은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이 다르다. 쓰는 말과 사고방식도 같지 않다. 과학자는 현상을 관찰하는 데서 출발해 실험과 분석과 추론으로 대상의 실체에 다가선다. 그렇지만 연구 결과를 이해할 때는 반대로 한다. 자신이 알아낸 대상의 본질을 먼저 밝히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는 현상을 만들어내는지 설명한다. 소금물 이야기가 그랬다. 원자의 구조에서 출발해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을 거쳐 소금 결정의 해체와 복원 과정으로 나아가면서 소금 용해 현상을 설명했다. 그것이 과학 스토리텔링의 패턴이다. 과학 교양서는 이 순서를 지킨다. 양자역학에서 출발해 화학과 생물학을 거쳐 뇌과학으로 간다. 과학 전문 작가 나탈리 엔지어의 원더풀 사이언스가 그렇다. 내친 김에 생물학을 거쳐 인문학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 대표 사례로 물리학자 브라이언 그린의 엔드 오브 타임을 들 수 있다.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가 결합해 분자를 만들었고 분자가 뭉쳐 세포를 형성했으며 세포가 결합해 생물이 되었다. 생물은 진화했고 발달한 뇌를 가진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존재하는지 알려고 하는 철학적 자아는 뇌에 깃들어 있다. 물리세계의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그런 순서를 따르는 게 자연스럽다. 그렇지만 문과한테는 좋지 않다. 물리학자도 잘 모른다는 양자역학을 제일 먼저 공부하라는 것은 문과 학대일 수 있다. 나는 문과의 고충을 안다. 문과가 과학책을 읽으려면 방정식이 없어야 한다. 인문학과 관련이 있으면 수월하다. 그래서 과학 공부 이야기를 뇌과학으로 시작했다. 뇌과학을 알면 생물학에 호기심이 생긴다. 생명 현상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화학을 들여다보게 된다. 원소 주기율표를 이해하려다 보면 양자역학과 친해진다. 양자역학을 알면 우주론이 덤으로 따라온다. 우주와 수학이 무슨 관계인지 궁금해진다. 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요리 때문에 화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애니어그램을 하면서 뇌과학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무의식과 의식 뭐 이런 걸 생각하다가. 네. 과학 공부를 시작하려는 문과 독자에게 권한다. 아무 책이나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을 읽으시라. 양자역학부터 펼치는 건 현명한 전략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양자역학 책을 제일 먼저 샀는데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뇌과학이나 생물학에서 시작하는 게 안전하지만 취향에 따라서는 우주론에서 출발해도 좋다. 우주에서 인생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바보를 면하겠다는 결심이다. 파인만의 거만한 바보는 자신이 바보인 줄 모른다. 죽을 때까지 바보여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살고 죽는 것도 하나의 인생이다. 그러나 자신이 바보였음을 알고 바보를 면하는 게 바보인 줄도 모르고 사는 것보다 낫다. 저는 바보였음을 아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바보임을 인정하는 것도 어려우니까요. 부끄러움은 잠시지만 행복은 오래간다. 누구나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그랬다. 과학자는 읽지 않길 바란다. 책을 쓴 나는 모르는 오류를 발견할 것이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진다. 송민령 박사와 김상욱 교수의 도움을 받아 오류를 바로잡고 오해를 부를 수 있거나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표현을 최대한 다듬었지만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두 과학자에게 감사드리며 이 책에 들어있을지 모를 오류의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음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어떤 과학자가 혹시라도 읽는다면 바보를 겨우 면한 문과 남자의 무모한 도전을 너그럽게 보아주기 바란다. 그래도 과학 커뮤니케이터에게는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훌륭한 과학 교양서를 쓴 과학자와 전문 작가들은 크게 힘들이지 않고 수학과 과학을 공부했을 것이다. 문과 사람들이 어떤 대목에서 왜 힘들어하는지 아는 게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들에게는 더 어려울 수 있다. 운명적 문과가 과학의 사실과 이론을 어떤 눈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활용하는지, 때로는 얼마나 비과학적으로 과학을 대하는지 아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알면 문과한테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다가서는 과학 교양서를 쓸 때 참고할 수 있을 테니까. 과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느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지 짚어보았다. 인문학의 가치와 한계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누차 말했지만 과학에는 옳은 견해와 틀린 견해, 옳은지 틀린지 아직 모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인문학에는 그럴 법한 이야기와 그럴듯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뿐이다. 인문학 이론은 진리인지 오류인지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없다. 그게 인문학의 가치이고 한계다. 한계를 넓히려면 과학의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가치를 키우려면 사실의 토대 위에서 과학이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에 대해 더 그럴 법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면 과학과 인문학을 다 공부해야 한다. 나는 20살부터 30년 동안 인문학만 공부했다. 과학자들이 찾아낸 우주와 자연과 생명과 인간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 중요한 사실만 알았더라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질문까지 다 껴안고 때로는 출구 없는 미로에서 방황했다. 답이 아닌 것을 정답이라 여기며 시간과 열정을 헛되이 소모했다. 주어진 환경에서 운명으로 받은 모든 것을 껴안고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려다 그랬던 것이라 후회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20살로 돌아간다면 인문학과 함께 과학도 공부하고 싶다. 인생의 막바지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런 아쉬움을 느끼는 문과가 없길 바라면서 과학에 관한 인문학 잡담을 마친다. 아직까지 제가 이 책을 안 읽었었던 게 뭔가 후회가 되네요. 굉장히 재밌는 책. 사실 여기 이제 차례를 보면 제가 되게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 거라고 저는 느껴지긴 하거든요. 시기심으로 보지 않았던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이 책을 함께 읽고 싶으시면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